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연습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18장 온도, 열, 연력학 1법칙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파트의 첫 번째 챕터이죠. 18장입니다. 자, 2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죠. 4절의 내용이고요. 난이도가 쉽게 되어 있는데요. 2번입니다. 몰질량 50g/몰에 물질 30g에 325J의 열을 가하면 온도가 25도씨에서 45도씨로 증가한다. A번 비열은 얼마인가? B번 몰 비열은 얼마인가? 이 물질은 몇 몰인가?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질량이 30g이고 몰질량 주어졌고 그 다음에 30g의 물질을 25도씨에서 40도씨까지 20도 올리는데 그 에너지가 325J의 에너지가 소요됐다. 그게 이제 조건이 다 주어졌죠. 그럼 A번 비열의 정의는 그 질량당, 그러니까 기본 질량 1kg의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또는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게 이제 비열이죠. 질량당, 온도당, 그죠? 그래서 원래 정의는 이제 SI 단위기로는 킬로그램하고 얘가 이제 주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30g이니까 질량이 30 곱하기 12-3제곱 킬로그램으로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20도씨, 그러니까 20도씨나 20도 켈빈이나 온도 간격은 똑같죠. 델타 T는 같아요, 단위가. 그래서 20이 되고 에너지가 325J이 소요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542 J/kg 도씨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열에 관한 것은 이 단위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람 단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람일 때 값이 다르고 주울일 때 값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칼로리로도 표시하죠. 킬로그램 도씨 또는 뭐 칼로리 퍼 그람 도씨 또는 도 켈빈 그렇게도 표시하죠. 그래서 칼로리 쓰느냐 에너지가 칼로리냐 에너지가 주울이냐 질량이 그람이냐 질량이 킬로그램이냐 그거에 따라서 값들이 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단위하고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잘 알려진 물의 비열은 1이죠. 1. 그죠? 물의 비열이 1인데 1이라는 비열의 값을 정할 때는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람 도씨일 때 1이 되죠. 그죠? 이게 단위까지 같이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요게 비열이고 B번의 몰 비열. 몰 비열은 비열은 1kg을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것. 그에 비해서 몰 비열은 1몰이 되는 거죠. 1몰. 1몰의 물질을 1도씨 또는 1켈빈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열은 질량당이고 몰 비열은 말 그대로 몰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몇 몰이냐가 중요하죠. 몇 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몰을 비교해 보면 몰 질량 1몰의 질량이 50g이다. 근데 현재 30g이다. 그러면은 5분의 3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0.60몰의 물질의 양이 있을 때, 그래서 1몰일 때로 바꿔주면은 0.6을 나눠주면 되니까 0.6에 온도 차는 20도고, 그 다음에 에너지는 325J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J per 몰 섭씨, 몰도 또는 몰 켈빈 그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C번에 몇 몰이냐? 요건 이미 계산했죠.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은 몰수가 나온다. 0.6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몰에 관한 것, 아보가드로 수만한 집단을 1몰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 이제 앞으로 문제 풀면서 접하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6절의 내용이고요. 열 전달 과정. 3번 보통의 창문을 더 단열이 잘 되는 창문으로 교체하려고 한다. 처음 창문은 유리의 두께가 4.0mm이다. 새 창은 이와 같은 유리층 두 개가 1.2cm 간격으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공기를 채워 넣었다. 그러니까 이중창으로 바꾸는 거네요. 그래서 단열창에서 이중창으로 단일창에서 바깥 온도가 마이너스 20 페럿이고 페럿이 아니라 화씨로 마이너스 20도이고 그 다음에 안의 온도가 화씨 플러스 20도일 때 다음의 경우 단위 제곱미터당 와트로 에너지 손실을 구하여라. A번 원래 창문, B번 교체한 창문 그렇게 되는데요.
자, 요 화씨는 SI 단위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SI 단위계, 그러니까 켈빈하고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섭씨죠, 섭씨. 그래서 물론 이제 섭씨 온도하고 켈빈 자체의 온도값 자체는 다르죠. 섭씨 눈금에다가 273을 더해야 켈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값 자체는 다른데 델타 T 온도 차이로 표시할 때는 1도씨 온도 차이하고 1켈빈 온도 차이는 같죠. 그래서 델타 T는 같아요. 단위를 섞어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화씨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유리창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열 전달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전도를 이용을 해서 그 열 손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용해야 되는 단위는 SI 단위로 바꿔서 이 화씨를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전도도가 유리의 경우에 이렇게 주어졌고 공기의 경우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는 안 주어졌는데 책에서 찾아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온도 차이가 문제가 오류가 있네요. 이게 화씨 20도면은 영하 그 섭씨로 바꿔주면 여전히 영하예요.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영하의 온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2도로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의 온도는 화씨 영하 20도인데 실내 온도가 지금 화씨로 72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2도 온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이 화씨가 섭씨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 그 섭씨다 화씨다 하는 것은 그 적절한 물리량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라고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척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적인 값이에요. 디그리가 붙은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물의 끓는 점 100도씨 있죠. 100도씨일 때 이 100이라는 숫자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 어느 온도는 0도씨죠. 그죠? 이때 0이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0이라는 값이냐 아무것도 없는 0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대적인 건데 그냥 끓는 점이 100일 때 어느 점을 0으로 하자. 그러니까 0하고 100이라는 숫자로 그 사이에 온도를 표시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를 정의할 때는 그 두 점의 온도 눈금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섭씨고 얘가 화씨다. 그럴 때 끓는 점 물이 끓는 점의 눈금을 100으로 하고 100도씨 그 다음에 화씨 얘는 212도를 끓는 점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어는 점 물이 어는 점 그거는 0도 눈금으로 표시하고 얘는 32 눈금으로 표시해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두 가지 물리 현상에 상대적으로 눈금을 매긴 거다. 그렇게 되니까 어는 점하고 끓는 점 사이를 100 눈금으로 바꾼 거고 얘는 180 눈금으로 바꾼 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특정한 온도가 있다. T다. 그러면 이 온도 눈금을 C라는 눈금으로 표시하고 화씨에서는 F라는 눈금으로 표시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눈금 사이의 관계가 뭐냐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때 C하고 F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온도 차이, 그러니까 두 가지 물리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온도 차이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는 점하고 끓는 점 사이 온도 차이를 델타 T0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정 온도하고 끓는 점 또는 특정 온도하고 어는 점 사이 온도 차이를 우리가 그러니까 어는 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얘를 델타 T라고 그러면 이 숫자는 뭐로 표시하든 상관없이 델타 T0하고 델타 T라는 두 가지 온도에 대한 물리적인 성질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이 델타 T0분의 델타 T라는 이 비율은 화씨로 표시하든 섭씨로 표시하든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두 물리 현상의 온도 차이의 비니까. 그래서 온도 차이를 표시하는 델타 T 자체의 델타 T0 자체의 눈금은 얘는 100이고 얘는 180이고 그래서 숫자 자체는 다르게 표시하는데 그 비율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섭씨로 표시하면 델타 T0가 어는 점 끓는 점 사이에 100 눈금 그 다음에 TC로 했네요. TC라는 눈금하고 어는 점 사이에 TC 눈금이 되는 거고 그리고 화씨로 표시하면은 212도에서 32를 뺀 180 눈금이 어는 점 끓는 점 사이의 간격이고 그 다음에 특정 온도에서 어느 점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2도를 빼주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관계가 성립하니까 요 관계에서 TC하고 TF의 관계를 우리가 정리해주면 9분의 5의 TF 빼기 32 또는 넘겨주면은 5분의 9 TC 더하기 32 그런 식으로 관계식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거 자체를 암기하고 있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온도 눈금을 어떻게 매겼느냐 하는 거.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특정한 두 현상에서의 눈금을 정의하고 일정한 비율로서 눈금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 그걸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문제에서는 뭐 온도계 눈금이 잘못됐다. 싸구려를 사가지고 온도계가 안 맞는다 했을 때 그 눈금 사이의 어떤 균일한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눈금만 안 맞는다. 그러면 어느 점 끓는 점의 눈금 측정에서 잘 맞는 눈금이라는 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온도 척도가 있어가지고 그 온도 척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하고의 관계를 추적하거나 할 때 그럴 때 이제 어느 점 끓는 점 사이의 관계 아니면은 잘 알려진 두 물리 현상이 나타나는 두 온도 사이의 관계를 눈금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비례 관계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 하는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고온의 온도가 72, 화씨 72도니까 요거를 이제 섭씨로 바꿔주면은 섭씨로 바꿔주면은 오타네요. 이게 TH가 아니라 TC인데 오타가 좀 잦네요. 자, TC가 이제 요 식에다 대입한 거죠. TF를 72도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섭씨로 바꿨을 때 22.2도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실내 온도죠. 여기다 20 대입하면은 영하예요. 영하. 32보다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온, 바깥 공기 온도는 영하 20도죠. 화씨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0을 대입해 주니까 섭씨로 보면은 마이너스 28.9도네요. 영하 28.9도에 해당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돌아오면 창문을 통해서 열이 빠져나가는 비율이죠. 에너지 손실, 그러니까 전도의 관계죠. 그래서 전도가 그 시간당 방출되는 열량이에요. 그러니까 dt분의 dq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시간당 에너지 이동률, 에너지율 하니까 전력, 인률처럼 P를 쓰는 겁니다. 파워. 그래서 전도에 의한 그 에너지 이동률, 전달률, 그것은 A 면적, 이 빠져나가는 유리창의 면적이 넓을수록 열 손실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면적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그 전도 물질의 두께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두꺼울수록 열이 이동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온도 차가 크면 더 열이 빨리 이동하는 거죠. 더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있죠. 열 전도도. 예, 그렇게 해서 전도에 관한 식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건 유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K 값을 정의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이 주어졌나요? 단위 제곱미터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A분의 P 값을 계산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께가 4.0mm SI 단위기로 바꿔준 거고 그 다음에 KG가 유리 그래서 온도가 고온이 22.2도 섭씨 그 다음에 저온이 마이너스 28.9도가 되는 거죠. 계산해보면 1.3 곱하기 10의 4제곱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걸 섭씨로 바꿔줘야 얘처럼 섭씨로 바꿔줘야 요 온도 차이에 해당하는 섭씨 눈금하고 켈빈하고 같게 쓸 수 있고 그것이 SI 단위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섭씨 자체는 SI 단위계가 아닌데 절대 온도 켈빈하고 섭씨가 같은 눈금 간격을 갖기 때문에 섞어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한 창문은 요 유리 두 개를 4mm짜리 유리 두 개였죠. 요 두 개를 이중창으로 하고 요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있는 거죠. 글라스 공기 그죠? 그래서 L1하고 L3 얘를 1, 2, 3 그렇게 해주면 L1하고 L3는 L 3m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L2가 LA 1.2cm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도가 1과 3은 KG 그 유리의 값이고 가운데가 이제 공기 KA 값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질이 1번 물질, 2번 물질, 3번 물질이니까 여기가 이제 고온이고 여기가 저온이다. 그러면은 열이 고온 쪽에서 저온 쪽으로 이게 통과할 거잖아요. 그럴 때 이 1번을 통과한 같은 면적 통과한 에너지가 중간에 사라지거나 생겨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무조건 여기를 같이 통과해야 되고 같은 면적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이제 3번 물질도 같이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그 정상 상태 아니 꼭 정상 상태일 필요는 없네요. 매 순간 변할지라도 1번 층을 통과한 열 에너지가 2번 층하고 3번 층을 똑같이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어떤 한 면에 쌓이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P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층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에너지 손실률이죠. 요 값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면 얘가 지금 22.2도였나요? 그리고 T1이 지웠는데 요게 TH면은 이쪽의 온도가 TH고 여기 온도가 T1으로 표시한 겁니다. 1번, 2번, 3번일 때 1번 유리하고 가운데 공기층 사이의 경계면의 온도가 T1이고 그 다음에 2와 3 사이의 온도는 T2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TC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T1H에서 T1의 온도 차만큼 열이 이동하는 거고 L1, K1 그 다음에 이제 유리가 T1, 이제 공기가 T1, T2만큼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온도를 모르잖아요. T1하고 T2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하려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통해서 T1, T2를 구한 다음에 뭐 여기서 T1을 대입하든 여기다 T2를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요게 델타 T면은 제일 왼쪽에 델타 T1, 델타 T2, 델타 T3를 해주면 전체 온도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관계를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러니까 1번 층에서의 온도 변화를 표시해주면은 넘겨주고 해서 이 전달률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온도 변화, 세 번째 온도 변화. 근데 전체 온도 변화는 뭐예요? TH 빼기 TC는 결국 이 세 개를 다 더한 거죠. 델타 T1 더하기 델타 T2 더하기 델타 T3가 되는 거고 델타 T1이 지금 TH 빼기 T1 그 다음에 얘가 T1 빼기 T2 그 다음에 T2 빼기 T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좌변이 전체 온도 변화가 되고 우변은 다 A분의 P가 다 똑같으니까 결국 K분의 L을 다 합한 거랑 같아요. 그래서 요 결과식에서 그 에너지 손실률, 면적당 에너지 손실률을 표시하면은 온도를 L분의 K를 다 더한 값하고 같은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열 저항으로도 표시를 해요. 열 저항. 이거는 전압의 형태이고 요 놈은 그 전류의 형태. 그래서 이제 전기랑 비교해 보면 이게 흘러가는 양, 요거는 그 높이 차이 또는 전위 차이에 해당하는 온도 차이, 그것이 되고 나머지가 이제 저항처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저항이 지금 그림이 다시 지워졌네요. 요게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러면 열이 이렇게 지나갈 때 직렬처럼 지나가죠. 얘를 통과한 애가 다 얘를 통과하고 얘를 다 통과하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직렬처럼 연결된 것처럼 열의 흐름도 직렬처럼 연결이 됐다 해서 저항이 다 더해진다. 저항의 직렬 연결은 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는 각 층을 통과한 에너지 전달률이 똑같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온도 차는 차곡차곡 더해진다 하는 것. 그 관계를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뭐 계산은 언제든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요걸 다 더한다 하는 건데 지금 유리 1번하고 3번이 유리죠. 그러니까 KGL 그 다음에 가운데가 공기죠. KA의 LA 그렇게 해서 온도 알고 있고 나머지 값 아니까 계산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 보면은 유효 숫자 맞추면 108인데 유효 숫자 맞춰서 1.1, 11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냥 단일창일 때 1.3의 10의 4제곱이에요. 13,000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100 단위로 줄어요. 그러니까 한 100배 정도로 열 손실이 줄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